한 그 설문조사 이야기로 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직장인들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대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10명 중에 9명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답을 했답니다. 자, 다시 물었어요. 언제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까? 언제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했을까요?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했답니다. 자, 마지막 퀴즈가 나갑니다. 손 빨리 들어주세요. 돌아가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라고 답했을까요? 자, 우리 여기 단발머리 친구. 네. 네? 공부! 맞았습니다. 공부를 가장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대답을 했을까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내가 다시 학창시절로 돌아가서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딘지 모르게 굉장히 좀 슬픈 대답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랜 시간 앉아 계셔서 굉장히 힘드시죠? 제가 굉장히 깔끔하게 필요한 말만 하는 스타일인 거 저랑 공부해본 친구들 알고 계시죠? 정말 여러분 앞으로 수능 때까지 필요한 정보 드리고 오늘 간단히 끝내도록 할게요. 제가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른이 되고 보니까요, 여러분.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나도 시켜만 주면 진짜 열심히 할 수 있는데, 학벌 때문에, 나이 때문에, 외모 때문에, 배경 때문에, 온갖 이 세상의 부당한 이유로 나한테는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누군가가 저한테 와서요. 내가 너한테 몇 시에 기회를 줄 테니까 너 한번 해보겠느냐라고 얘기한다면 저는요.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는 그 기회의 날이 이제 148일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고 계신가요? 제가 다음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혹시 이 그림이 뭘 나타낸 그림 같아요? 다른 그림 찾기라고요? 굉장히 다른데요? 아니에요. 자, 여러분 저쪽에 우리 이 두 장의 사진이요. 6월 모평을 보던 날 우리의 심경을 대변한 그림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영어 시험 볼 때 어떠셨어요? 와, 드디어 내가 공부한 것이 빛을 발하는구나. 그날이 오늘이구나. 신이 나서 풀었죠. 중간쯤 풀다가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너무 잘 풀리는데?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러다가 시험이 끝난 때쯤에는 이러다 만점 받는 거 아니야? 100m 달리기를 하듯이 막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런데 웬걸 집에 와서 인터넷을 검색해보니까 등급 컷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100점, 1등급 컷이 100점인 사이트도 많고요. 98점. 또 2등급 컷은 어떤가요? 95점, 96점. 그래서 우리 이번 6월 모평에서요. 희망도 보았고 동시에 불안감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6월 모평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여러분 이번 시험에서 어떤 희망을 보셨어요? 나 TV에 나올 것 같다. 일단 여러분 빈칸 문항수가 줄었죠. 평가원이 약속을 지켰습니다. 자, 순수 빈칸 문항은 모두 몇 문항이었어요? 3문항으로 줄었고요. 연결사 빈칸이 1문항, 장문에서 빈칸이 1문항. 그래서 빈칸 문항이 줄었습니다. 또 있었어요. 쉬운 유형은 어땠어요? 늘었어요. 어떤 게 늘었죠? 일단은 작년 A형에 있었던 실용문 일치불일치 지문이 무려
2개나 출제가 됐고요. 작년 B형에서 빠졌던 심경을 묻는 문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우리한테는 참 감사한 일이죠. 또 있어요. 어휘와 지문의 길이는 줄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눈치채셨어요? 연계 지문도요, 어휘를 쉬운 어휘로 바꾸고요, 지문을 일부 잘라서 길이를 조정했습니다. 쉽게 출제하겠다는 약속을 잘 지켰죠. 자, 마지막으로 EBS 체감 연계는 어땠어요? 정말 엄청났습니다. 일부 친구들은 저에게 평가원이 복붙을 한 게 아니냐, 이것은 복사 붙여넣기의 가히 신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EBS 체감 연계가 높았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EBS 연계가 높았네? 이 정도로만 파악하고 넘어가시면 이번 6월 모평에서 큰 정보를 얻으실 수 없습니다. 우리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듣기 17문항 중에서 몇 문항이 연계되었습니까? 15문항이니까 사실상 듣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연계라고 보시면 돼요. 또요. 읽기는 28문항 중에서 몇 문항이 연계되었을까요? 맞춘 친구에게는, 자, 손 들고요. 네네. 17문항이 연계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건데요.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고 포토타임을 따로 드릴 테니까 일단은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자, 일단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여러분 눈에 띄는 게 뭔가요? 불일치가 불일치로, 일치가 일치로, 도표가 도표로, 빈칸이 또 다른 빈칸으로, 심지어는 지문뿐만 아니라 유형까지 똑같은 문항이 무려 4문항이었습니다. 나머지 연계들도요, 사실상 연계 교재를 제대로 공부한 친구라면 누구나 무난하게 풀 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 기쁘지만은 않죠. 사실 불안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 틀렸는데 2등급이래.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심지어 점수는 내 생애 최고의 점수인데 등급은 더 떨어졌어. 난 이제 어쩌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셨을 거고요. 또 이런 질문도 많이 하더라고요. 수능도 진짜 이렇게 쉬울까요? 이번에 애들이 너무 잘 봐가지고 평가원에서 안 되겠네, 얘네들 생각보다 잘하는데 엄청 어렵게 내봐야지, 이럴 것 같다라고 불안해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있어요. 사실은 이걸 여러분이 가장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중하위권의 추격. 중학교 때 얘는 영어로는 나를 이길 수가 없는 아이예요. 근데 어랑 얘랑 나랑 등급이 똑같아요. 게다가 이 친구가 자기 태어나서 최고의 점수를 받았다면서 완전 업돼서 영어 공부만 해요. 그리고 보니까 시험이 쉬워서요, 얘가 나를 따라잡을 수도 있게 생겼어요. 자, 이게 중하위권의 추격이죠. 제가 조금 더 우울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반수생의 습격입니다. 실제로요, 작년에 우리 학교에 수학, 과학 천재인 형아가 있었는데 그 형이 영어 B형이 너무 어렵게 나오는 바람에 S대를 못 가고 K대를 갔대. 그래서 올해 영어가 쉬워진다는 소식을 듣고 시험 다시 본대. 실제로 저한테 제가 작년에 지도했던 친구들 중에 소위 말하는 명문대에 진학했던 친구들이 다시 시험을 보겠다라고 이야기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9월 모평도 응시하지 않겠다라고 대답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즉, 수능날 뚜껑을 열었을 때 굉장한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보다 못하는 친구는 신이 나서 영어 공부만 하고요, 잘하던 반수생 형 누나들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하고요, 여러분이 시험 쉽대, 됐어, 영어는 이쯤 하면 됐어 라고 멈추는 순간 바로 추락한다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또 있어요. 실수하면 진짜
안 되겠구나라고 여러분도 느끼셨죠.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실수를 어떻게 통제할 수가 있나요? 통제 못해요? 여러분 실수라는 건요, 내 실력이랑 시험의 난이도가 찰랑찰랑 비슷할 때 생기는 게 실수예요. 맞죠? 여러분이요, 시험의 난이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곳에 서 있다면 실수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는 진짜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구나. 나는 시험의 난이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공부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 진짜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고민하지 마세요. 저한테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쌤, 이번에 등급컷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음에 9월 모의고사는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와, 수능이 이거보다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여러분, 만점 받으면 되잖아요. 고민할 필요 없잖아요. 물론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요, 6월 모의고사의 쉬운 수능 기조는 유지하되 구모 수능까지 약간의 난이도 상향 조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그렇지만 난이도라는 게요, 이 문제를 몇 퍼센트의 학생이 맞출까? 이걸 출제자가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조건 만점을 목표로 고민하지 말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쯤 돼서 약간 고민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만점 공부법은 뭐 따로 있나? 그죠? 따로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공부법과 제대로 하는 공부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자, 먼저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제 제가 찾아가서 진짜 때려드릴 거예요. 저요, 이번에 딱 시험을 보니까요, 쌤, 연계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연계 교재를 10회독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문장이랑 주제문을 엄청나게, 첫 문장만 딱 보면 주제문이 떠오르게 제가 정말 많이 반복할 겁니다. 여러분, 이거 좋은 공부 방법이에요? 아니에요. 이게 암기 과목이지. 어떻게 영어 공부입니까? 쌤, 암기 과목이든 영어든 성적만 잘 나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근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건 연계 문항뿐 아니라 뭐도 있다? 비연계 문항도 있다. 비연계 문항에서 난이도가 상향 조정되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면 비연계를 대비해서 또 다른 교재를 푸실 거예요? 여러분, 연계 교재 푸는 것도 힘들어서 지금 허덕허덕 하잖아요. 맞죠? 근데 비연계를 잡으려고 또 다른 문제집을 풀어요? 너무 힘들죠? 그러면 여러분이 처음 읽을 때 정말로 제대로 읽으시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대로 읽는 게 어떻게 읽는 거예요? 엄청나게 정독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혹시 여러분 책도 이렇게 필기가 돼 있다면요, 여러분 정말 90% 합격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게 연계 교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일단 뭐 하세요? 연계 교재를 딱 폈어요. 지문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네? 어떻게 문제를 풀어요? 뭐라고요?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초시계로 시간을 일단 재고 풀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연계로 비연계까지 잡으시려면 시간에 대한 감각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요, 시간을 재놓고 문제를 푸세요. 풀고 나면 딱 그 느낌이 있죠. 이거 완전 쉽잖아. 아니면 이거 완전 어렵네. 그러면 그 난이도를 여러분이 이렇게 표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딱 느꼈던 그 난이도가 여러분의 난이도죠. 나중에 누가 찍어주는 지문의 난이도를 가지고 공부하지 마세요. 남한테 어렵다고 여러분한테도 어려운 거 아니고요. 남한테 쉽다고 여러분한테도 쉬운 건 아닙니다. 왜 제가 난이도를 표시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이거 한 번 읽고 끝낼 거예요? 아니면 2회독, 3회독 하실 거예요? 2회독, 3회독 할 거죠. 2회독, 3회독 하려면 뭐를 집중적으로 읽고 뭐를 덜 읽어야 되는지 판단이 서야 되잖아요. 그 판단을 해주는 게 바로 이 난이도 표시라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제 일단 시간 재서 푼 다음에 뭐 하세요? 네?
채점하죠.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채점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채점하고 싶지만, 해설지 보고 싶지만 참으시고요. 한번 정독하세요. 이번에는 뭐 없이? 시간 제한 없이. 이번에는 찬찬히 읽으시면서요. 주제문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이 문장 이거 해석이 잘 안 되네? 이것도 한번 표시해 보세요. 어떻게? 요렇게. 자, 이제 그 다음에 뭐 할까요? 넘어가요? 아니요. 여러분, 아까 잘 안 되는 부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부분은 강의를 들으시던지 아니면 해설지를 이제 보시는 거예요. 자, 이제 모르는 부분이 해소가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넘어가요 또? 아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마인드맵의 형태로 요약을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저는 매 지문마다 이게 한눈에 쏙 리뷰라고 해가지고 정리를 해드리잖아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와, 이게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니까 글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좀 잘 보이고요. 기억도 훨씬 잘 납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꼭 그려줘야만 요것만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인드맵으로 정리하는 것까지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 제가 말씀드린 4단계 중에서 몇 단계가 제일 어려울까요? 처음에 시간제서 푸는 거, 해설지 안 보고 정독하는 거, 강의 듣는 거, 요약하는 거, 뭐가 제일 어려울 것 같으세요? 정독을 안 하시죠. 마음이 급하니까 바로 해설지 보고 여러분 답 체크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제가 이제 퀴즈를 내드릴 겁니다. 자, 이 문장 안 읽어주셔도 괜찮으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하는 친구 제일 크고 좋은 선물 드릴게요. 자, 손 들고 여기 누가 제일 공부 잘해요? 저기 스스로 손든 황색티 친구. 자, 한번 해석해 보실까요? 남자답게 뭐죠? 장난이었나요? 자, 다시요. 도전. 없어요. 와, 실망이다. 여러분 공부하고 있는 거 맞아요? 여기 친구. 네. 와, 너무 잘했어요. 박수! 자, 대부분의 친구들은요, 이렇게 공부해요. 자, 지금 제일 오늘 제가 하는 이야기 중에 중요한 얘기가 이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충고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답을 이미 알고 있을 때.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 해서 끝. 정답 2번. 아싸, 맞았다. 이렇게 지나가시면 10번 읽어야 기억날걸요? 근데 저랑 정독이 뭔지 지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충고는 우리가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치? 충고는 내가 남한테 충고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니까 맞죠? 자, 근데 우리 보통 충고는 언제 한다고 생각하죠? 답을 모를 때. 답을 모를 때 충고를 요구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답을 알고 있을 때 충고를 해달라고 한대요. 이상하지 않아요? 답을 아는데 왜 충고를 해달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didn't know the answer가 생략된 거니까 답을 알지 않았으면 하고 바랄 때, 그러니까 실제로는 내가 답을 아는데 어땠으면 좋겠어요? 그 답이 아니었으면 좋겠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요. 뭘까요? 연계교재 꼭 다 봐야 하나요? 정말 충격적인 질문이죠? 연계교재 저 아직 한 권도 제대로 못 봤는데 그거 꼭 4권 다 봐야 돼요? 수특이랑 수학만 보면 안 될까요? 자, 이 친구는 답을 모릅니까? 답을 알고 있죠. 근데 왜 저한테 물어봐요?
다 봐야 된다는 대답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무슨 대답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야, 연계교재 안 봤는데도 완전 좋은 대학 갔대라는 얘기를 듣고 싶으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사람을 찾을 때까지 계속 충고를 구하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정도로 제대로 이해하시고 나면 이거 몇 년 지나도요. 아마 여러분 기억나실걸요? 그죠? 제대로 이해한다는 게 이렇게까지 들어가서 이해하는 겁니다. 절대로요. 해석하고 답만 맞추고 넘어가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직도 이거 연계교재 뭔지 모르는 친구들 있어요. 진짜 부끄럽지만 순간의 부끄러움은 잠시니까 아직도 이거 뭔지 지식인한테 물어보지 말고요. 지금 그냥 빨리 사진 찍으세요. 자, 여러분 연계교재가 총 몇 권입니까? 4권 또 이른다. 5권이에요. 5권. 그죠? 자, 근데 진짜 최악의 경우에 연계교재 한 권도 제대로 못 끝냈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네? 그게 심한 말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연계교재 한 권 같은 경우는 대충 공부했다라는 가정하에 6월 달에 인수 1, 7월 달에 인수 2, 8월 달에 엔제, 9월 달에 수완, 10월 달에 복습. 이래도 얼추 한 바퀴는 더 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아니 그래 지금 공감하지 않는 얼굴이에요. 자, 이런 친구들 또 있어요. 아, 보는 속도도 느리고 기초도 없어서 그렇게도 못 볼 것 같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서점 가서요 4권, 5권 중에 제일 쉬워 보이는 것부터 한 권 고르세요. 그래서 그거부터 시작해서 볼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봐야죠. 자꾸 여기저기 다 봐야 돼요. 질문하지 마시고요. 제 말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는 어휘 공부에 대한 얘기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이거예요. 외워도 자꾸 잊어버려요. 저는 머리가 나쁜가 봐요. 이게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어휘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세요? 한 문장에 모르는 단어가 3개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문맥으로 추측해서 해석할 수 있어요? 모르는 게 1개일 때 추측하는 거죠. 모르는 단어가 3개인데 어떻게 추측을 하겠어요. 그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잊어버린 게 아니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겁니다. 뭔 소리냐고요? 여러분 원래 어떤 정보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오면 아주 실처럼 가는 연결고리가 생긴대요. 근데 이거를 마주치고 또 마주치고 또 마주치면 연결고리가 굵어지고요. 여러 개가 생겨서 여러분이 필요로 할 때 그 정보를 빨리 인출할 수 있답니다. 그럼 여러분이 잊어버린 게 아니고 그 단어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연결고리가 이제 하나 생긴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절대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 이게 내가 단어 공부를 하는 시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시켜보니까 가장 효과가 좋더라고요. 일단 이거부터. 이거 5개의 뜻 다 아는 친구. 자, 마지막으로 손 들고 도전! 있습니까? 없어요? 이런.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파란색부터. 여러분 지금 입시 설명회 올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이 5개의 단어는 연계교재 선택지에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문에는 모르는 단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선택지에 모르는 단어가 껴있다 그러면 지문 다 읽고 그냥 틀리는 거예요. 그죠? 선택지에는 절대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오늘부터. 중요한 질문. 그러면은 며칠 간격으로 몇 개를 외워야 될까요? 자, 요 친구는 선생님이 특별히 택배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며칠 간격으로 몇 개를 외워야 될까요?
자, 손 들고. 네. 일주일에 500개요. 야심찬 친구였어요. 또요. 3일 간격으로 100개요. 제가 너무 어렵게 물어봤어요. 자, 일단 매일이고요. 매일 뭐 곱하기 뭡니다. 자, 뭐 곱하기 뭘까요? 답 나온 것 같아요. 손 들고. 누구요? 3? 지문수 곱하기 3이요? 와, 안타깝다. 등급수 곱하기 10. 등급수 곱하기 10이에요. 등급수 곱하기 10. 여러분, 제가 이 얘기하면 어떤 친구 와서 화를 내요. 뭐라 그래요? 쌤, 그럼 저 9등급인데 그럼 90개 외우란 얘기예요? 90개 외우란 이야기? 맞아요. 9등급이면 지금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일단 하루에 단어 90개씩 외우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친구가 울먹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쌤, 전 머리가 나빠서요. 90개 외우려면 딴 과목 공부 다 접고 이것만 외워도 다 못 외워요. 왜 그래요, 그 친구는? 한 번 외우고 평생 기억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단어는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자, 오늘 외워야 할 단어가 50개다. 그럼 종이 한 장 꺼내셔서요. 50개를 그냥 막 이렇게 휘갈겨 쓰세요. 그러면서 이제 입으로 우리말 뜻을 중얼중얼 외우는 거예요. 자, 다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수학 공부해요. 공부하다 어떻게 해요? 꺼내요. 꺼내서 기억나는 게 몇 개인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기억나는 건 이렇게 지우세요. 그럼 기억 안 나는 건요? 다시 입으로 중얼중얼 외우세요. 또 집어넣어요. 자, 이번에는 탐구 공부하세요. 그러다가 또 꺼내요. 자, 이번에 좀 더 지워지겠죠? 그럼 이거 언제까지 반복합니까? 다 지워질 때까지. 그러면 어쎄 다음날 되니까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괜찮아요. 여러분의 목표는 잠들기 전까지 기억하는 거예요. 다음날 잊어버리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자, 이거 진짜 꼭 한번 해보기를 제가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등하굣길 시간에 단어 외워라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죠. 근데 등하굣길 시간에 어때요, 여러분? 피곤하고 시끄럽고 자꾸 옆에 애가 말 시키고 집중도 잘 안 돼요. 자, 그래서 저는 요거 한번 추천해 드릴게요. Subordi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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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bordinate employee. Subordinate employee. 네. 여러분, 이거 마치 이 음악의 최면에 걸린 것처럼 계속 보게 된다. 보다 보면 막 외워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어차피 그냥 오가는 시간 딴 거 머리에 잘 안 들어오니까 그럴 때는 이런 툴을 이용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거 제목이 뭔지 혹시 보셨어요? 3분복합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보기 딱 좋으니까 등하굣길에 한번 활용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는 어법 공부에 대한 얘기 좀 드릴게요. 여러분, 어법 공부에 대해 이야기하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어법은 한 문제니까 감으로 풀게요. 자, 여러분 4등급 이상의 친구들이라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4등급 이상이라면 이제 우리 뭘 목표로 공부해야 된다라고 했죠? 만점을 목표로. 반대로 이렇게 공부한 친구들도 있어요. 모든 지문의 어법을 샅샅이 공부하겠습니다. 이건 내신식 공부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문제가 등급을 좌우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공부하되 효율적으로 해야죠. 뭐가 효율적인데요? 여러분, 이 얘기는 되게 많이 들어보셨죠? 어법은 기본 개념이 중요하다. 나오는 개념이 20개 안쪽이다. 뭐뭐게요? 여러분도 다 알아요. 주어 동사
수일치, 능동태, 수동태, 동사 쓸래, 준동사 쓸래,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다 알아요. 자, 그러면 요거 최근 3개년간 기출 가지고 분석하시면 돼요. 그런데 영어에서 유일하게 오답 노트가 통하는 분야가 바로 어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왼쪽 페이지에다가는 개념을 정리하시고요. 오른쪽에는 내가 틀렸던 그 어법 문제 쓰시면 여러분 진짜 수능날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노트가 될 거니까 이거 꼭 한번 해보시길 제가 진짜 추천드릴게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뭐 남았어요? 듣기 남았어요. 자, 이제 이 친구 제가 두 번째로 쫓아가서 때려드릴 거예요. 듣기 쉬운데 굳이 공부해야 되나요? 한술 더 떠서 이제 이런 친구 있죠. 쌤, 이번에 너 듣기 너무 느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독해랑 왔다 갔다 하면서 풀었어요. 정말 많죠? 알아요, 저도. 자, 여러분. 근데 수능날은 이런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단 듣기는 쉬워도 매일 듣지 않으면 감이 떨어지고요. 맞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가 어영부영 하나를 놓쳤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듣기 한 문제 틀린 것도 물론 아깝지만 완전한 패닉에 빠져요. 듣기 틀렸어. 망했어. 뭐야, 나 이제 어떻게 하지? 아까 그게 뭐였지? 생각하느라고 독해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기 하실 때에는 듣기에만 집중해 주시고요. 우리 듣기 연계교재 몇 권이에요? 2권이요? 1.5권이요. 수능 완성 실전편만 나옵니다. 그리고 거의 100% 연계라고 했는데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일주일에 3일 한 번 들을 때 반 회분 정도를 들으세요. 듣고 나서 왜 틀리게요? 첫 번째는 아는데 안 들려. 대표적인 단어 뭐 있죠? 난 분명히 커튼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원어민이 curtain. 뭐야 이건. 그죠? 아는데도 안 들리는 경우. 또 하나는 뭐예요? 몰라서 못 듣는 경우입니다. Let's call it a day 이랬어요. 그것을 날이라고 부르자. 해석을 해놓고 보니까 이상해요. 이제 일 그만하자. 뭐 이런 이야기죠. 몰라서 안 들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에는요. 스크립트 보시고요. 단어처럼 표현 노트를 하나 만드세요. 자, 어제 제가 1회분 풀었으면 오늘은 뭐 할까요? 오늘은 오며 가면서 계속 들으시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점심시간에 틀어주죠. 그러면 에이 시끄러 하면서 귀마개로 귀 막고 수학 문제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수능날 이어폰으로 시험 봅니까? 소음이 들어간 오픈된 환경에서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 놓치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인덱스 기능 있는 거 아시죠? 우리 EBS에. 그래서 다 듣기 부담스러우시다면 모르는 문항 똑똑하게 찾아서 들으시고요. 그리고 요즘 독재 혼자 공부하는 친구들 많잖아요. Q&A 이거 답글 누가 달아줄까요? 지나가던 누군가가? 아니요. 전부 현직 교사분들, 교과 전문가들이 달아주시는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충분히 활용해 보시고요. 이거 저의 분노하는 겁니다. 자료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끊어읽기 다 돼 있죠? 단어 뜻도 다 찾아놨죠? 왜 안 다운받아가는데? 이거 어법 문제로 다 만들었어요. 지문에서 뽑아서. 왜 안 쓰는데? 엄마가 잉크 아끼래요? 아까 제가 한눈에 쏙 정리해드린다 그랬죠? 여러분 하기 힘들다면서요. 이것도 있는데. 여러분 각 강의마다 자료실 꼭 활용하세요. 자,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저는요, 연계 교재 강의 준비하면서 침대에서 자지 않는다라는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편하게 자면 푹 자고 못 일어날까봐. 그러면 교재 연구 많이 못할까봐. 일부러 딱딱한 데서 불편하게 자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고3 때 이렇게 공부했으면. 물론 지금도 제가 열심히 하면
어제보다 나은 선생님이 될 수 있고 그것도 굉장히 뜻깊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열심히 하시면요. 여러분은 진짜 많은 걸 바꿀 수 있어요. 최소한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여러분 때문에 놓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수험생활 정말 최선을 다하시고요. 우리 EBS와 저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